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감소 추세에 있던 A형 간염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A형 간염은 주로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감염된다고 하죠. 확실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 씻기와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등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4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아동보호기관 측은 CCTV 확인도 하지 않았고 CCTV 내용도 일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에서 열린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연합 측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주장했습니다. 서대문구가 동네 서점 지원 조례를 추진합니다. 도서관 책 동네 서점 구매 등 서점을 공공재로 인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합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재난사고나 사건, 사고 등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보도했던 노원구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CCTV를 가려줄 어린이집 CCTV 영상 일부가 취재 결과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측에 부실했던 초동대처가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박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군 부모가 아동학대 피해 신고 전문기관인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린이집 학대 피해를 신고한 건 지난해 6월 24일입니다. A군 부모를 면담한 아동보호기관 측은 6월 28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원아동보호기관은 CCTV 영상 확인은 물론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경찰 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동보호기관 측은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면담만 진행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잘잘못을 가려볼 CCTV 영상 등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아동학대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머니가 날짜를 특정해 주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1년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신고 후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조치가 없자 A군 아버지가 직접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을 한 A군 아버지는 1시간 40분 분량의 영상을 3분 만에 본 후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던 노원아동보호기관 측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4일 후인 7월 6일에는 A군 아버지와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노원구청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 어린이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CCTV 일부가 삭제된 것입니다. A군이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 당연히 존재해야 할 5월달 CCTV 영상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CCTV 보존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다는 CCTV. 왜 하필 민감한 시기에 CCTV를 작동해 영상을 삭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삭제된 영상에 대한 복원을 의뢰했고 지난해 11월에서야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되돌아왔습니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이미 5개월여가 지난 시점,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허술했던 초동조사가 결국 CCTV 영상 일부가 사라지게 된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한편 민간 어린이집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합니다. 강동구에서 보육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기사처럼 그 전에 풀어야 할 일부 어린이집 문제들도 있겠죠.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보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강동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언급하며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지원을 봤을 때 1년에 한 원당 6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민간은 사실 개보수비조차도 지금 내려오는 게 없는 현상입니다. 구립으로 이동하지 않고 민간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그런 환경을 조금 주장하고자. 일선 보육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마땅한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법이 보장하는 휴가나 휴직도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 2월에 이제 휴가를 신청하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못 갔습니다. 교수가 없어서 자유롭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휴가 신청도 시간과 상황에 맞는 대처 교사들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구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겐 1인당 최대 14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엔 교사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기본 보육료 외엔 별도의 보조금은 따로 없는 상황. 지역 정치권은 예산 지원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불균등한 지원책에 주목하고 일선 보육 현장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상의 지원 문제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괴리를 보이고 있고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원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동네 서점,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촌의 명물로 불리는 홍익문고. 6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100년 서점을 꿈꾸며 2대째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문을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년을 한번 꼭 채워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책방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기가 좀 벅찬 형편입니다.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급기야 독서 인구까지 줄면서 동네 서점은 자생 능력을 잃게 된 것.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에선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동네 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 서점을 하나의 공공재로 인정하고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을 도와주는 의미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부차적이고요. 저에게는 이거는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품격을 높이는데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긴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조항. 구청과 구립도서관 등 관공서에서 책을 구입해야 할 경우 동네 서점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이라던가 구청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곳에서 발주하는 서점, 도서라도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가격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법률적인 것 때문에 온라인 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서대문구에 위치한 7개 동네 서점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서점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7시 20분쯤 마포구 합정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뜨거운 연기를 마신 50대 홍모 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양초를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9시 40분쯤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하던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30대 윤모 씨는 대피하던 과정에서 왼팔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2층 옥탑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중랑구 묵동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하던 주민 15명이 대피하고 인근 주택까지 불이 번져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7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활을 쏘아 표적을 맞히며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 바로 국궁입니다. 그런데 경기장도 많지 않은 데다가 생소하기까지 해 국궁 체험이나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어린이 전용 국궁장이 최초로 개장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이 정면을 향하고 활을 집어듭니다. 활에 화살을 얹은 다음 30초 안에 한 발씩 모두 5발, 관역을 향해 힘껏 쏴 표적을 맞춥니다. 체육 시간 생각나면 거의 저 6학년 또래들이 피구나 축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서울시 최초 어린이 전용 국궁장이 개장했습니다.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국궁장을 만들게 된 것.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맞춰 국궁장이 문을 연 것입니다. 어린이 전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관역과의 거리는 15m로 짧게 했습니다. 당기는 힘인 장력은 15파운드로 어른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활의 촉도 고무재질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정규 교육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충무초등학교에서 우리 전통 활쏘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국궁 수업을 받게 됩니다. 궁도협회 소속 강사가 직접 가르치고 체육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의 심신 수련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에 좀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서울시 최초로 들어선 어린이 전용 국궁장. 아이들은 국궁을 배우면서 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국궁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도로 물청소나 노후 경유 차량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화연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동네 곳곳을 누비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됩니다.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입니다.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의회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며 주민이 가장 공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공기질 측정과 미세먼지 저감 교육을 진행해온 종로구의회.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과 타 자치구의 우수 시책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그 위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 미세먼지에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는 6개월 동안 정부 건의사항 제안과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용산구가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대상은 환경보존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지자체와 기업 등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구는 환경교육 콘텐츠와 에너지복지, LED 보급 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환경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로구가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벌입니다. 올해 보급 규모는 600대로 한 가구당 구지원금 5만 원과 시지원금인 와트당 1,390원이 지원되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 건물 등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구는 온실가스 저감과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구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연남동 239번지 일대. 최근 마포구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차가 컸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내용의 핵심은 건축물 용도 완화입니다. 현재 동교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지역을 휴먼타운 내 주요 가로변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휴먼타운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그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 의견이 많았다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많이 주셨고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설명회장은 술렁였습니다. 구가 구상하고 있는 재정비안이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특히 일부 사람들만 수혜자고 일부 사람들만 수혜를 보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해제를 하든지 그 제한을 풀어준다면 균등하게 해줘야지 그걸 어떤 가에 있다고 해서 또 코너에 있다고 해서 그 구역만 해제를 하고 용도를 허용한다는 거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휴먼타운 내 80%를 차지하는 빌라 지역에 대한 고민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빌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 빌라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게 뭔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나온 양반이나 구청에서 나온 양반들은 빌라 얘기는 없어. 반면 묶여있던 규제를 조금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 등으로 인해 연남동은 최초 휴먼타운으로 지정될 당시와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맨 처음엔 취지가 좋은 상태에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정체된 그런 연으로 해서 발전 전체 연남동을 막고 있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집에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상대적인 절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면은 행복 추구권은 완전히 다운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휴먼타운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8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할 예정.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에 주력하겠다지만 용도 허용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과세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역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이은재 의원실과 법제실에서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건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정부는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자꾸만 주제정책의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득을 미리 환수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득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퇴나 퇴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들의 퇴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금 주거안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국민의 주거 복지 이런 면으로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유세의 범위에 들어있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 주택이 같아 이중 과세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도 과세 기준은 획일적이라며 개인별 부동산 합계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합리적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 지금 어떤 새로운 어떤 가세 때문에 세율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는 어떤 시혜적인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주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해소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금천구가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을 위한 개발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는 지난 23일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8월까지 개발 방향과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은 내년 착공 목표로 역사 환경 개선과 출입구 신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창업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세부 계획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유치원 문제로 떠들썩했을 무렵 단순히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다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보도나 최근 돈봉투 정황을 보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은 어딘가 하는 걱정이 또다시 듭니다. 얼룩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미래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밝게 하기 힘들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